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이 아침 공기가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달라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좀 북쪽 지역에 사는데요. 이 매캐한 냄새가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캐나다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산불의 영향 때문이죠. 폭염 속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산불 연기가 이렇듯 대거 유입이 되면서요. 이 대기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카고 지역의 대기 상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미 시카고 지역의 야외 행사 또 썸머 캠프 등은 실내로 장소를 바꾸거나 캔슬됐습니다. 일리노이주 환경보호국은요. 대기오염주의보를 발령했고요. 이 날씨도 덥고 공기도 좋지 않고 오늘은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이 월드컵 경기 준결승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좀 흥미진진한 재밌는 그런 경기였죠. 후일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후반에 극적인 연속골을 성공시키면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나요? 2026 월드컵 결승전은 이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요, 이 미국에도 좀 축구 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오는 19일 일요일에 있게 되는 결승전 정말 볼만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에 남을 명승부가 또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온 시카고 뉴스 순서는요, 먼저 주요 뉴스 정리를 해드린 후에 성경 필사를 몇 번이나 하고 계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이 새날 장로교회 정미경 권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8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연기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북동부로 확산하면서 양국 대도시 대기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기준 캐나다 전역에서 총 835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112건은 당국의 진화 능력을 벗어난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 산불은 매니토바, 온타리오 등 중부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실된 면적은 190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 캐나다 정부는 전국적인 이상 고온 현상으로 산불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 북서부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대도시로 대량 유입이 되면서 토론토의 대기질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유해 연기는 국경을 넘어서 미국 이 중서부와 북동부까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유해 연기가 오늘 워싱턴 DC까지 확산이 되고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등에서도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은 오늘부터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특히 오는 19일 뉴저지주 야외 경기장에서 무려 8만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월드컵 결승전, 또 5만 명 규모의 센트럴파크의 야외 관람 행사를 앞두고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메인주에서 아이스 총격으로 사망한 20대 남성이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고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은 지난 13일 메인주 비디퍼드의 주택가에서 아이스 추방 전담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남성은 콜롬비아 출신의 요한 게레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서 이 당시 아이스 요원들이 집행하려던 체포 영장은 게레로의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가 쫓던 인물과 두란 게레로를 오인하면서 무리한 단속을 펼치다가
총격을 가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메인주 연방 의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긴급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게레로의 모국인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요, SNS에 이번 사건을 미국 정부에 의한 표적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현장의 아이스 요원들이 이 게레로를 권리 없는 열등한 존재로 취급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딴 이민자 피격 사망으로 중단된 차량 단속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우리는 강하고 현명해야 하며 ICE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 중 하나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머타임으로 불리는 일광전략 시간제를 상시화하려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어제 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머타임을 상시화하기 위한 일광보호 법안이 찬성 308표, 반대 117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서머타임은 사람들이 낮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서머타임의 상시화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2년에는 현재 국무장관이죠. 이 마코 루비오 당시 상원 의원의 발의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은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면서 종전 양해 각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측 종전 협상 대표 단장입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결사 항정과 강력한 보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 종전 합의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양해 각서는 조항이 유효하고 이행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이 합의된 의무를 위반해 이란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최우선 군사 행동 목표로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군은 닷새째 연속해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방상원정보위원회가 어제 진행한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2020년 대선 부정선거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총괄 또 조율하는 사령탑의 능력 또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요. 대선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됐다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정보국장 청문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나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전통적인 적대국의 위협 평가 등의 내용이 다뤄집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주제의 질의응답은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준 표결은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짜리 금빛 동전이 결국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1달러짜리 금빛 동전은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게 되고요. 리버티와 이 주 미국의 건국 연도가 또 새겨지게 됩니다. 동전은 이미 주조가 시작이 됐고요. 가을부터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이 시카고 지역 이번 주 내내 높은 오존 농도로 인해서 대기질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와 미네소타에서 유입된 산불 연기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이 발령한 대기질 경보는 오늘 자정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 숨막히는 대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요. 산불 연기가 일리노이 주로도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경보가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MBC TV 기상팀에 따르면은 어제 저녁부터는 위스콘신 상공에서는 산불 연기가 육안으로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이 연기띠는 이제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당 지역 전반에 걸쳐 대기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로 예정돼 있던 시카고 공원국의 여름 프로그램들은 실내로 변경이 되거나 또 취소가 됐습니다. 일리노이주 환경보호국은 어제와 오늘 대기 오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야외 프로그램 및 행사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 어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와의 경기, 이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승리를 했죠. 이로써 결승전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게 됐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시카고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3, 4위전은 이제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전이 됐습니다. 7월 18일 하루 앞서 열리게 되고요. 오후 4시입니다. 시카고 시간입니다. 마이애미 하드락 스테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곳곳에서 뇌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고 88도, 금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역시 뇌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최고 90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8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80도, 체감온도 94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필사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필사를 오랜 시간 해오신 정미경 권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권사님께서 이 성경 필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요. 자, 네. 권사님 언제부터 처음으로 이 성경 필사를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저희 목사님, 김용문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그 성경 필사를 이제 전 교인에게 권유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그때까지는 성경 필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정적이었거든요. 아니, 그냥 읽으면 되지, 왜 필사를 할까?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게 타이밍이 아마도 그때가 제가 하고 싶은 그 생각이 들게 아마 성령님의 이끄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거죠. 그게 한 6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성경 필사 그냥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네. 시작하신 지 한 5, 6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동안 그럼 몇 번이나 성경 필사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는 한국어로 된 그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로 손주들한테 주려고, 손주들이 한국말을 못 읽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된 신약을 지금 3권째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손주가 3명이세요? 5명이에요. 막내가 지금 아기를 처음으로 낳은 게 지금 이제 아직 6개월밖에 안 된 애가 제일 어리고요. 네. 큰 손주는 12살, 이제 13살 됩니다. 네, 손주가 5명이시면은 이제 3번 5번. 쓰셨고 5번 쓰셔야 되는 거네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쓴 한 권은 저희 직장 동료한테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직장 동료가 며느리가 무신론자래요. 외국분인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아이가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영어로 써놓은 성경이 있는데 한번 그 며느리한테 이거를 선물하면 어떨까 하고서는 줬거든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가 너무너무 정말 고마워하고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한 권은 없고 지금 두 번째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 권을 더 써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것을 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도를 네. 위해서 친구에게 선물한 그렇게 거네요. 해서 네.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얼만큼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뒤로 안 알아봐서.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선물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 직접 누군가가 쓴 성경을 네.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 그 자체가 네. 벌써 감동이잖아요. 제가 잠시 전에 그 말씀 하실 때 말문이 막혔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영어 성경을 쓸 때는 보고 또 보고 그 따옴표 콤마 피리어드까지 다 패션 마크. 한국어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네. 영어 성경에는 그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부호가. 네. 그런 것 하나까지도 그렇죠, 네, 그렇죠. 빠지지 않게 잘 쓰고 네, 계신데요. 정말 그 직장 동료가 성경을 가슴에 꼭 안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고맙다고 허그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가족에게도 네. 주기 힘든 것인데 네. 이런 선물을 받았다는 거 저라도 가슴에 꼭 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사님. 그래서 앞으로도 쓰다가 정말 제가 선물하고 싶은 분이 생기면 선물하고 그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손주들한테 주려고 하는 시기가 13살 되는 생일에 선물하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티네이저 되는 선물로. 그래서 지금 첫 손자가 올해 12월에 13살이 되기 때문에 그애한테 줄 거는 이미 돼 있고, 지금 두 번째 쓰고 있는 거는 한 2년인 이제 터울이 있으니까 둘째 손녀한테는 걔가 13살이 되려면 한 2년이 있으니까 제가 2년 사이에 한두 권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네,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주려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줘가면서 권사님. 쓰려고요. 네. 권사님, 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필사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그게 얼핏 들으면 핑계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한두 시간 짬을 내는 게 시간이 없긴 한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새벽에 일을 가서 오후 2, 3시에 퇴근하는 짭이기 때문에 퇴근해가지고 한두 시간을 정해놓고 썼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다 쓰고 나서 저녁 식사 준비하고 하니까 이게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1시간에서 2시간씩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물며 쓰는 장소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번 시작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만 써야지, 2페이지만 써야지 하다가도 어쩔 때는 2시간, 3시간 쓰기도 합니다만 너무 좋아서. 그러세요. 그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요. 네.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게 성경 필사하면서 진짜 느꼈어요. 정말. 이게 시간이 될 때마다 쓰겠다라고 그럼 하면은 안 사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쓰셨군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6o'clock에 시작해서 2시 반에 퇴근을 했는데, 요즘 제가 일이 바뀌어가지고 9 to 5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필사할 시간이 없다는 걸 느껴요. 집에 가면 바로 또 저녁 식사 준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쉬는 날 많이 몰아서 쓰고요. 요즘은 그러니까는 하루에 한 30분씩밖에 못 씁니다. 그래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필사를 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그렇게 쓰기 시작하셔서 한 권 신약을 끝내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그렇게 쓰면은 6개월 걸립니다. 신구약 다 쓴다고 하면 구약은 1년 넘게 걸렸어요. 구약만. 그렇군요. 구약이 신약에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네, 분량이 그러니까 신구약을 다 쓴다 하면은 권사님처럼 정해놓고 열심히 쓰셔도 해도 1년 반 내지는 2년 걸리죠. 그렇군요. 그 아이들한테 줄 그 책으로는 구약보다는 신약을 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를 더 알게 하고 싶으면은
그 신약 성서를 영어로 필사해서 주는 게 좋고요. 그렇죠. 저기 아들이 그 지금 미국 교회 목사로 섬기고 네. 있는데, 근데 그 며느리가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읽게 가르칠 수는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여기에서 네. 크는 아이들 뭐 한인 가정에서 자라도 다 영어 씁니다. 네. 네. 그 어머니나 또 할머니가 늘 앉아서 성경 쓰시는 모습 이 네. 자체가 벌써 주는 네. 그 감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큰 손주는 자기 그 학교에 가서 my grandmother가 바이블 핸드라이팅 한다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너무 놀래고 기절한대요. 와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는 이 손주가 조금 자기 나름대로 어리니까 으쓱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럼요. 그런 말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 네. 아, 우리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 거야. 13살 벌 때에 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 써놓은 거 주면은 지가 이렇게 말씀 찾아서 읽고 합니다. 그냥 할머니가 나중에 가고 난 후에라도 할머니를 추억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고 간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러시군요. 권사님, 네. 이 성경을 네. 뭐 평소에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성경을 눈으로 읽기만 할 때와 또 성경을 네. 이렇게 직접 한자 한자 예, 맞아요. 써내려 가실 때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느끼셨고 또 경험하셨던 좀 은혜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눠주시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독을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는 거 말고 페이지 1부터 끝까지 읽은 게 2번이 되는데 그때마다 정독을 했어요. 정말로. 근데 이 정독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구절 또는 그런 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구절들이 필사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는 거를 가슴이 막 철렁철렁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그거를 이해하게 될 때가 많아요. 진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와 이렇구나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품꾼 네. 비유를 모든 분들이 좀 그거를 엄폐하다고 생각하시는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새벽에 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한 사람하고 저기 1시간 와서 저녁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그게 그냥 예수님 주인 마음이다 하는데 그러면 너무 엄폐한 거 아닌가라는 맨날 생각이 나는 그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쓰면서 그 참 희한하죠. 제가 그 1시간 전에 일한 일꾼이었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네. 왜 내가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었다고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을까. 내가 바로 그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하게 된 일꾼이었구나. 양 100마리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바로 나였고 내가 그 99마리에 속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고 그런 거를 깨달을 때 진짜 눈물이 펑펑 납니다. 네. 쓰면서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좋고요. 왜 쓰다 보면 그렇잖아요. 읽는 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무리 정독을 하면서 생각을 한다 해도 이 쓸 때는요. 한 문장을 또는 한 구절을 이렇게 읽고서 쓰잖아요. 그럴 때 쓰고 또 한 번 읽고 또 쓰고 또 한 번 읽고 이렇게 하니까 한 구절을 최소한 3번 이상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에 이제 숨겨져 있던 뜻이랄까 내가 이해 못했던 게 그런 과정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권하고 싶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30분 동안 우리가 멍 때리고 있거나 전화 보고 있거나 그렇죠. 그러는 시간 정도는 있잖아요. 그럴 때 30분 정도면 성경 한 페이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게 모아지면은 30분을 쓰면 내가 너무 좋고 은혜 받아서 다음 달부터는 내가 40분 쓸 수도 있고 1시간 쓸 수도 있고 일부러 이제는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필사를 함으로써 네. 얻는 유익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예, 맞아요. 필사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신 것, 또 그 네. 완성된 필사 노트를 보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어요. 이 네.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그 무엇보다도 이 써내려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자녀들은 물론 또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의 네. 유산이 될 수 있어서 저도 네, 좀 꼭 맞아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그러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 그런 그 동기부여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자녀들의 어떤 그 신앙 때문에 네. 참 많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직접 부모님이 써서 자녀들에게 준다면 그 어떤 네. 것보다도 큰 선물이고 신앙의 유산이고 또 전도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권사님. 네, 정말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귀한 말씀이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 한번 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노트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 했었는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갖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온 시카고 뉴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